작년 하노이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젊은이들 손에 들려있는 건 대부분 아이폰이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아이폰을 쓰고 있더군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아이폰을 사는 돈,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삼성에서 나온 겁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벌어다 준 돈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고 있는 겁니다. 삼성 덕에 먹고 살만 하니까 아이폰 써도 되지 않느냐? 이게 베트남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숫자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삼성이 베트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확히 30%입니다. 베트남 전체 경제의 3분의 1이 삼성에 달려 있는 겁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액 3,800억 달러. 이 중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1,100억 달러입니다. 거의 30%에 가깝습니다. 한 기업이 한 나라 수출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고용은 어떨까요? 삼성이 베트남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만 17만 명입니다.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20만 명이 넘습니다. 베트남 전체 인구가 9,800만 명인데 100명 중 1명 이상이 삼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이 지난 18년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2008년 1인당 GDP 1,100달러였습니다. 작년에는 4,500달러가 됐습니다. 거의 4배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성장의 비결이 뭘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베트남의 값싼 노동력, 정치적 안정, 좋은 지리적 위치, 이런 답들이 나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 하나를 빼먹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이 없었다면 베트남의 이 놀라운 성장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2008년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첫 공장을 지었습니다. 위치는 북부 박린성. 투자 금액 6억 달러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베트남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인당 GDP가 1,100달러밖에 안 됐으니까요. 삼성은 왜 베트남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삼성은 새로운 생산 기지가 필요했습니다. 베트남이 딱이었습니다. 인건비는 중국의 3분의 1 수준, 젊은 인구가 많았습니다. 평균 연령이 30세, 교육 수준도 괜찮았습니다. 문맹률이 5%도 안 됐습니다. 삼성의 첫 공장이 성공하자 추가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2010년 타이언구엔의 두 번째 공장, 투자액 20억 달러, 2013년 세 번째 공장, 투자액 30억 달러. 현재 베트남에 있는 삼성 공장은 총 8개입니다. 누적 투자액만 해도 18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베트남 정부의 1년 예산이 약 120억 달러입니다. 삼성이 18년 동안 베트남에 투자한 돈이 베트남 정부 1년 예산의 거의 1.5배에 가까운 겁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은구옌 티 란 씨, 29살입니다. 그녀는 2015년부터 삼성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350달러로 시작했습니다. 작년 그녀의 월급은 650달러입니다. 10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베트남 평균 임금이 420달러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란 씨는 이 돈으로 뭘 했을까요? 먼저 부모님 집을 고쳤습니다. 비용 12,000달러. 동생 학비를 댔습니다. 연간 2,300달러. 그리고 2024년에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1,800달러짜리 혼다였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만들어낸 건 단순히 일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산층을 만들어냈습니다. 17만 명의 직접 고용, 120만 명의 간접 고용. 이들은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자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12년간 3.5배 올랐습니다. 2013년 평균 제곱미터당 1,000달러였던 게 작년에는 3,500달러가 됐습니다. 자동차를 샀습니다. 베트남의 자동차 판매량이 2010년 10만 대에서 작년 45만 대로 늘었습니다. 4.5배 증가한 겁니다.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베트남인의 해외 여행객 수가 2010년 350만 명에서 작년 9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3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삼성 덕분에 돈을 번 베트남 사람들이 삼성폰을 사지 않았습니다. 아이폰을 샀습니다.
작년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애플이 38%입니다. 삼성이 26%입니다. 삼성이 베트남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데 정작 베트남 사람들은 아이폰을 더 많이 사는 겁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아이폰 선호도가 높습니다. 20대에서 30대 사이에서는 아이폰 점유율이 53%를 넘습니다. 2명 중 1명 이상이 아이폰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작년 9월 20일 아이폰 16 출시일입니다. 하노이의 한 애플 매장 앞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새벽 3시부터 기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기본 모델이 $1,100였습니다. 프로맥스 모델은 $1,600. 베트남 평균 월급이 $420인 걸 생각하면 거의 4달치 월급입니다. 그런데도 팔렸습니다. 출시 첫 주에 35,000대가 팔렸습니다. 한 달 만에 12만 대를 넘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기꺼이 4달치 월급을 내고 아이폰을 샀습니다. 26살 베트남 청년 팜 민투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작년에 아이폰 15 프로를 샀습니다. 가격은 $1,400였습니다. 왜 아이폰을 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아이폰은 스테이터스예요. 아이폰을 쓰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친구들도 다 아이폰 써요. 투안 씨는 어디서 일할까요? 놀랍게도 삼성 협력업체였습니다. 삼성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750. 삼성 덕분에 번 돈으로 아이폰을 산 겁니다.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벌어들이는 수출액 연간 $1,100억. 애플이 베트남에서 버는 돈 연간 $120억. 삼성은 베트남에 $180억 투자했습니다.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애플은 베트남에 공장이 없습니다. 직접 고용 인원 제로입니다. 단지 제품만 팔 뿐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삼성보다 애플을 더 선호합니다. 돈을 벌게 해준 회사는 삼성인데 그 돈으로 애플 제품을 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베트남 경제학자 레 당 도안 교수는 경고합니다. 베트남 경제는 삼성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도안 교수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베트남 GDP $380억. 이 중 삼성 관련 비중이 $114억. 정확히 30%입니다. 만약 삼성이 베트남을 떠난다면 도안 교수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베트남 GDP가 즉시 30% 감소합니다. 실업률이 12% 증가합니다. 환율이 55% 폭등합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6월 어느 날 삼성이 발표합니다. 베트남에서 철수합니다. 생산기지를 인도로 옮기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17만 명의 삼성 직원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협력업체 120만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37만 명이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쓰던 돈이 사라집니다. 연간 소비액 약 $110억. 이 돈이 경제에서 증발하는 겁니다. 식당이 망하고 가게가 문을 닫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합니다. 더 심각한 건 수출입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 $3,800억 중 $1,100억 사라집니다. 거의 30%입니다. 수출이 줄면 외화가 부족해집니다. 베트남은 석유, 기계, 원자재를 수입해야 합니다. 외화가 없으면 수입을 못합니다. 수입을 못하면 공장이 멈춥니다. 환율이 폭등합니다. 현재 베트남 동대 달러 환율이 24,000대 1입니다. 삼성이 떠나면 37,000대 1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의 55% 폭등하는 겁니다. 환율이 55% 오르면 수입 물가가 55% 올라갑니다. 휘발유 가격이 올라갑니다. 현재 리터당 1.2달러인 게 1.7달러가 됩니다. 식료품 가격도 올라갑니다. 베트남은 밀, 콩, 옥수수를 수입합니다. 이것들의 가격이 55% 오르면 빵, 라면, 식용유 가격이 모두 오릅니다. 서민들의 생활비가 폭증합니다. 현재 하노이 서민 가구의 월 생활비가 $550입니다. 이게 $850로 늘어나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55% 증가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137만 명이 실업자가 되면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수요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의 아파트 가격이 폭락합니다. 현재 평균 제곱미터당 $3,500인 게 $1,750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50% 하락입니다. 집을 대출받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반토막 났는데 빚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하우스푸어입니다. 집은 있는데 팔 수도 없고 빚만 남는 겁니다. 아까 소개했던 삼성 직원 은구옌 티란 씨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녀는 2024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가격은 6만 5천 달러였습니다. 계약금 1만 3천 달러, 대출 5만 2천 달러. 삼성이 철수하면 란 씨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월급 650달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 상환은 계속됩니다. 매달 320달러씩 갚아야 합니다. 수입은 제로, 지출은 320달러. 저축한 돈으로 버티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3개월, 6개월, 결국 집을 팔아야 합니다. 문제는 집값이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6만 5천 달러에 샀던 집이 3만 2,500달러가 됐습니다. 팔아도 대출 5만 2천 달러를 못 갚습니다. 2만 700달러가 부족합니다. 이게 바로 깡통주택입니다. 문제는 란 씨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만 명이 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은행들이 위험해집니다.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으니까요. 부실채권이 쌓입니다. 베트남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현재 3.5%입니다. 이게 18%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처럼 말입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었죠. 베트남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타격을 받습니다. 삼성이 매년 베트남 정부에 내는 세금이 약 12억 달러입니다. 이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의 연간 세수가 약 70억 달러입니다. 12억 달러면 거의 17%입니다. 정부 수입의 6분의 1이 날아가는 겁니다. 세수가 줄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도로를 못 짓습니다. 학교를 못 짓습니다. 병원을 못 짓습니다. 공무원 월급도 제때 못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업 증가 소비 감소, 기업 매출 감소 추가 실업 더 큰 소비 감소. 이 고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요. 식당이 문을 닫으면 식당 직원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이들도 소비를 줄입니다. 그러면 다른 가게도 손님이 줄어듭니다. 옷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가전제품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자동차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하나둘씩 무너지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말이죠. 3년 후 베트남은 어떻게 될까요? 도안 교수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GDP가 380억 달러에서 266억 달러로 줄어듭니다. 정확히 30% 감소입니다. 실업률이 5.5%에서 17%로 증가합니다. 3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 10명 중 거의 2명이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1인당 GDP가 4,500달러에서 2,700달러로 떨어집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18년 동안 이룬 성장이 3년 만에 무너지는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먼저 떠납니다. 엔지니어, 의사, 교사들이 베트남을 버립니다. 어디로 갈까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연간 12만 명이 베트남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뇌 유출입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남은 건 노인과 아이들 뿐입니다. 경제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 이건 가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삼성은 여전히 베트남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최근 인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 인도에 새 공장을 추가 확장했습니다. 투자액 18억 달러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겠어?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기업은 이익을 따라갑니다. 베트남보다 나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떠날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첫째, 인건비 상승입니다. 베트남의 평균 임금이 지난 10년간 2.3배 올랐습니다. 더 싼 곳이 필요하면 인도나 인도네시아로 갈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정책이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입니다. 셋째, 시장 규모입니다. 베트남 인구는 1억 명입니다. 인도는 14억 명입니다.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인도가 훨씬 큽니다. 베트남 정부는 뒤늦게 위기를 인식했습니다. 작년 베트남 경제기획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삼성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계획도 내놨습니다. 첫째, 다른 외국 기업 유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베트남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둘째, 자국 기업 육성. 베트남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셋째, 산업 다각화. 전자제품만이 아니라 자동차, 기계, 화학 산업도 키우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결실을 맺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하지만 삼성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올해 떠날 수도 있고 내년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애플은 이미 중국과 인도에 거대한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굳이 베트남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자국 기업 육성은 더 어렵습니다. 베트남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한국이나 일본의 30년 전 수준입니다. 이 격차를 좁히려면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노이 거리의 젊은이들, 손에는 아이폰, 주머니에는 삼성에서 받은 월급.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쓰는 아이폰이 베트남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걸, 삼성에 대한 감사보다 애플에 대한 동경이 더 크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말입니다. 삼성 덕에 먹고 살만 하니까 아이폰 써도 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경제는 순환입니다. 당신이 번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삼성 제품을 사면 그 돈이 베트남 경제로 돌아옵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세금을 내고 베트남 사람을 고용하고 베트남에 투자하니까요. 하지만 아이폰을 사면 그 돈은 미국으로 갑니다. 애플은 베트남에 공장이 없습니다. 고용도 안 합니다. 세금도 최소한만 냅니다. 당신이 낸 돈이 베트남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100만 명이 하면, 1000만 명이 하면 베트남 경제가 텅 비는 겁니다. 돈이 계속 밖으로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제품보다 외국 제품을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명품 가방, 외제차, 아이폰 이런 것들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비싸다고 규제가 많다고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로 갑니다. 우리가 외국 제품만 사면 한국 기업들은 더 빨리 떠날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장의 만족인가? 장기적 안정인가? 브랜드의 허영인가? 실질적 이익인가? 나 혼자의 소비인가? 우리 모두의 미래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결과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베트남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삼성 없이 무너질 것인가? 아이러니한 건 그 선택권이 삼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트남 국민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소비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삼성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삼성 덕에 먹고 살만 하니까 아이폰 써도 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베트남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겁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응구옌 티란 같은 사람들입니다. 판민투안 같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라의 운명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아이폰을 사고 있고 삼성은 여전히 베트남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설마가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무너진다고.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고. 베트남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